우리 인간은 오랜 과거부터 미신과 그리고 신앙에 되게 의존하면서 재물을 바쳐서라도 그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비과학적인 시도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막 말도 안 되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동물을 또 바치기도 하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측 불허했던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 한낱 인간들은 그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죠. 한낱 인간. 자연은 절대 인간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영화 투모로우를 보게 되면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쌓이고 하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재앙, 투모로우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해운대를 보게 되면 바다에 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다 쓸어버리는, 되게 또 이걸 보면서 섬뜩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해운대. 1971년 3월에 워싱턴 포스트지의 잭 앤더슨이라는 한 기자가 베트남 전쟁에서 은밀히 비밀리에 이제 진행이 됐었던 한 군사 작전의 전모를 폭로를 했었습니다. 잭 앤더슨 기자가. 그의 폭로는요, 모든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할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연이어서 공개된 이 당시에 미국의 실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내부 방침과 정책에 관한 기밀 문서라는 펜타곤 페이퍼라는 이 문서의 내용 일부분이 군사 작전의 비밀을 폭로했었던 잭 앤더슨 기자가 말한 내용과 이 기밀 문서 안의 일부 내용이 일치하면서 잭 앤더슨 기자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졌다고 해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비밀리에 실행했었다는 그 군사작전, 그것은요 바로 1967년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국방성에서는요 적국의 이제 군사 물품, 이 군사 물품을 차단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적군의 이제 군사 물품을 차단시킬까? 전쟁에서요, 이 적의 군수 물품이 끊긴다는 건 이 적국의 전투력이 무력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미국은 어떻게든 이 적군의 군사 물품을 끊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이 베트남의 군수품 보급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이 보급로를 끊어놓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마치 미군의 편을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 베트남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요새는 물론이고요, 베트남의 지역 전체가 막대한 비로 이 불어난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나마 배수가 되는 도로마저도 진흙탕으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억수로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도로를 따라서 산사태가 날 정도로 이 집중호우는 섬뜩할 만큼, 정말 무서울 만큼 연쇄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졌고요. 특히나 이 베트남 군인들이 이제 강을 건널 때는 이 강물이 교량을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쳐 흐른 거예요. 범람해가지고 당시에 이 강을 건너고 있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저항 한번 못 해보고요, 그 강물에 쓸려가지고 내려가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물에 휩쓸려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베트남 지역 전체가 아비규환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원하던 대로 군사 물품의 보급로 역시도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찼는데 어떻게 그걸 이동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베트남 전역을 완전히 쓸고 갔던 집중호우, 이 집중호우가 미국이 비밀리에 진행했었던 군사작전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미군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군사작전의 이름은요 바로 뽀빠이라고 하는데요, 뽀빠이.
이름은 뭔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 뽀빠이 프로젝트의 작전 명의 숨은 뜻, 이 뽀빠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숨은 뜻은 바로 기후 조작이라고 합니다. 기후 조작, 날씨 조작. 이 뽀빠이라는 작전은요, 1967년 3월 20일부터 1972년 7월 5일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실행된 미군의 이제 군사 비밀 프로젝트로 북베트남 군인들이 주로 이동하는 특정 지역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미국은요, 북베트남 지역에 찬 구름 생성탄, 즉 다량의 조명탄을 연상케 하는 40mm의 이제 알루미늄 탄을 하늘 상공에서 목표 지역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처럼 헬기나 뭐 전투기를 타고 상공에서 탁 떨어뜨린다. 그리고는 인공 강우용 드라이 아이스를 추가로 연이어서 이제 공중에서 살포하면서 비구름을 만들어냈고요. 그렇게 생성된 비구름은요, 비강우량을 어마어마하게 증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분, 수증기 같은 이런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에다가 여러 가지 약품을 갖다가 막 뿌려대가지고 이미 구름이 품고 있는 수분, 수증기에다가 더 수분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물에 잠겨버리게끔 많은 비를 만들어서 쏟아지게 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미국이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만들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960년, 70년대 당시에 이런 걸 썼다고 하면 2020년인 지금 얼마나 군사기술이 발달이 됐겠습니까? 이때 이런 걸 썼다고 하면 미군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 현지에서 이 프로젝트 작전을 지휘했었던 이 미군의 지휘관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군이 승리했잖아요. 뭐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뽀빠이 작전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아 있었대요. 이때 이 지휘관들이. 왜냐면 이때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베트남의 약 5% 정도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때 이제 추정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휘관들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뽀빠이 프로젝트, 이 기후적인 효과가 적다. 너무 적게 피해를 봤다. 5%가 뭐냐? 나는 한 50% 이상 피해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적게 피해를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뽀빠이 작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는요, 베트남 측의 실로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쟁 당시에 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요, 그 수치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심지어 1971년에는요, 북베트남 국토의 10% 이상이 물에 잠기는 사상 최악의 대홍수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미군의 이제 공식 입장에서는 뭐 약 5% 정도만 베트남에 피해가 갔다. 뽀빠이 작전 뭐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이 기밀문서 속의 내용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베트남이 당한 피해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미군은요, 라오스와 그리고 북베트남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이 기후 조작 작전을 이 이후에는요, 점점 넓혀서 남베트남과 그리고 캄보디아로 확산시켜가지고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더 많이. 급기야는 태국의 공군 비행장을 이제 기지로 사용하면서까지 이때 미군이 비행 수송기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미군이 2602회나 비행 수송기를 출격을 시켰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기후 조절탄만, 비 내리게 만드는 그 기후 조절탄만 공중에서 47,409회나 투하를 시켰었대요. 4만여 회가 넘는 정도의 횟수로
구름에다가 이제 그런 걸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했던 비가 내렸던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전역이 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날씨를 조작한다. 결국에 이 뽀빠이 작전은요, 전쟁 중에 자연을 조종한 최악의 살상 무기였던 거예요. 1960년에서 1970년대 이 방법이 사용이 됐다. 엄청나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날씨를 조작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 이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군사 무기가 만들어져 있을까? 그런데 전쟁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도 이 기후 조작 사례는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걸 썼었대요. 그때는 바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습하고 이상 기온이 지속됐던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2008년 8월 8일 2008년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영상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영상이에요. 보시면 비가 안 오고요, 굉장히 맑죠. 불꽃도 막 팍팍 잘 보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순간이 무기가 아닌 유용한 기술로 기후 조작이 사용이 된 순간이었다고 해요. 기후 조작. 이때 사용됐대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4월경에 이미 이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에서는요, 4개월 뒤에 우리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릴 텐데 그 올림픽 기간 중에 비가 내리더라도 혹은 비를 맞고 해야 되더라도 맑은 하늘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개막식과 그리고 폐막식에는 절대로 비가 내려선 안 된다 라는 이런 여론 하에 이 날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이때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되기 바로 전 이 중국 당국에서는요, 개막식 날 쎄빠지게 준비 다 해놨는데 비 내리면 안 되니까 먼저 이 항공기를 이 구름 속에다가 들여보내가지고 수증기를 제거하는 화학제를 살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끔 구름 속에 있는 수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까 베트남 전쟁 때는 그 수증기에 더 플러스 더 수분을 만들어서 내리게 한 거고, 이번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끔 말라버리게끔 이 수증기 수분을 없애버린 거죠. 이때 사용한 이 방법이 중국이 사용했었던 기후 조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그 후에 이 로켓에다가 비를 유도하는 실을 뿌려가지고 발사를 하면은 이 비 유도탄이 구름에 있었던 수증기를 품어가지고 물방울로 변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서는 올림픽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방법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비로 바꿔갖고 쏟아내게 했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구름에 있는 그 수분 같은 거를 다 그냥 빼낸 거예요. 다 쏟아내게 하고, 그 후에 정작 진짜 딱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비 한 방울 없이 맑은 하늘을 유지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전날 다 쏟아내게 하니까 정작 그날은 맑게끔. 이때 중국이 이 방법을 쓰면서 정확하진 않는데 떠도는 말로 나라 돈을 한 18조 원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는 걸로 18조 정도. 뭐 정확하진 않아요. 뭐 2천억 정도 썼다라는 데도 있고요, 18조 정도 썼다라는 데도 있어요. 여튼 뭐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과학계에서는요, 유용한 기후 조작이라고 해도 이 기후 조작 이론 자체가 인간 살상에 대한, 인간을 죽이기 위한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기후 조작을 중단해야 한다,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해요. 많은 또 과학 사람들이. 환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거 무서운 거다.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것을 또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거는 더더욱더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 때도 알게 모르게 날씨까지 조종하면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었다고 하고, 알게 모르게 올림픽 때도 사용이 됐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알게 모르게 세계 곳곳에서 기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놀라운 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개 제거, 그리고 우박 제어, 우박도 제어하는, 우박 제어, 그리고 안개도 일부러 막 많이 만들어내고 뭐 적게 만들어내고 안개를 제어하는 거, 그리고 태풍 약화, 태풍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태풍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아니면 없애버리고, 뭐 이런 태풍도 조절할 수 있는 태풍 약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날씨를 조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기상청에 따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의 약 37개국에서 150여 개 이상의 날씨를 변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여러 각국에서 날씨 이런 조작, 기후 조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도 됐고. 그러니까 그냥 먼 이야기는 아닌 거죠. 진행 중인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날씨 조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날씨가 조작이 된다면 가뭄이 있는 곳에 비를 내려주고, 비가 많이 내려서 위험한 곳에는 비를 멈춰주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연구가 더 활발히 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혹은 아니다,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되고 하다 보면 정말 날씨를 이용해서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 베트남 전쟁 때처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반대로 또 쉬워지는 거 아니냐. 자연을 건드리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라는 날씨 기후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